스킨케어로 했을 때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제가 구분지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공은 왜 넓어지고 늘어나냐, 거기서는 땀도 나오고요, 피지도 나옵니다. 피지는 약간 유분이잖아요. 얘네들이 바깥으로 깨끗하게 배출이 다 못 돼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얘네들이 정체돼서 나중에는 동그랗게 막 피지 덩어리들이 막 박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그대로 모공이 넓어지겠죠. 피지 분비가 심한데 클렌징이나 모공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을 많이 받았을 때, 일상생활에서는 빛을 직접적으로 보면은 자외선 노출이 많이 되죠. 우리 피부에 있는 결합 조직들, 자외선 때문에 많이 변성이 되고 파괴가 됩니다. 이런 콜라겐이나 엘라스틴들이 파괴가 되면 모공도 당연히 늘어나고 이 지지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부족해지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 때문에 피부 탄력이 좀 처져서 자연스럽게 모공이 늘어지는 거죠.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을 좀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공에 있는 피지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오래되고 가장 쉬운 방법이 코팩. 코팩이 이렇게 나비존까지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넓게 나와요. 그럼 막 희열을 느끼면서 다들 이렇게 뽑으시잖아요.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제 이 코팩은 너무 자극적이다 해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방법은 피지 불린 다음에 이렇게 면봉으로만 딱 정리하는, 모공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피지 관리하는 방법이나 뭐 세안하는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좀 담아봤거든요. 제가 거기 설명도 같이 해드릴 테니까 같이 영상 잠깐 보고 올게요. 운동을 잔뜩 하고 와서 땀도 많이 나고 피지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평소에 모공을 관리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 모공 속에 있는 피지를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공을 수축시킬 수가 있는데, 세안법이나 아니면 평소에 쓰는 팩 같은 걸 살짝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자주 쓰는 팩은 얼굴에 팩을 발라놓고 여기저기 씻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얼굴을 헹궈주면 되는 팩입니다. 시간도 잘 절약할 수 있고 좋아서 팩을 하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지 연화제인데, 이거는 제가 쓴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쓸 수는 없고 아마 올리브영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일소 제품입니다. 일소 슈퍼 멜팅 세범 소프트너. 얘는 어떻게 쓰냐면요, 여러분, 솜에다가 착착착착 적셔요. 그 다음에 그 적신 솜을 코나 턱에도 피지가 잘 쌓이고, 그 다음에 이마, 미간에도 피지가 잘 쌓여요. 여기다가 얘를 적신 솜을 붙여 놓습니다. 5분에서 길면 한 10분 정도 냅두면 모공에 피지가 불어요. 싹 올라온 피지를 면봉으로만 싹 닦아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랙헤드. 블랙헤드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공을 다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모공 속에 피지가 쌓여서 바깥으로 노출이 되면 그 피지가 산소를 만나게 됩니다. 피지 끝이 까맣게 산화가 돼요. 블랙헤드는 산화된 피지예요. 블랙헤드를 관리하려면 피지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튀어나온 피지만 싹 닦아내주면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공 안에 쌓인 피지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블랙헤드를 청소하겠다고 피지를 다 뽑아내려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근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이 피지 연화제. 이런 피지 연화제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써주면 모공 속에 쌓인 피지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제가 쓰는 거는 요건데요, 사우난지양 솔트 마스크라는 건데요, 소금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게 미세소금을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막 과한 각질 제거 성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하나 바하 성분 있죠, 그런 건 들어있지 않거든요. 각질 제거 성분을 사용했을 때 얼굴이 많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이런 모공 관리할 수 있는 팩 같은 것도 사용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브러쉬 있죠?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넓게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샤워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여거 때는 저런 피지 연화제는 안 쓰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건 너무 과해요. 일단 씻고, 제가 모공 관리할 때 쓰는 화장품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계세요. 이제 씻고 왔는데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던 화장품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히 써야 되는 게 레티놀인데요. 레티놀 있는 화장품을 쓰고 얼굴이 뒤집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 레티놀은 비타민 A 유도체예요. 피부의 묵은 각질도 정돈해주고 잡티도 조금 없애주고 모공도 정리시켜줄 수 있는데, 피부에 좀 자극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피부가 좀 약하다, 예민해서 피부가 쉽게 빨개진다, 이런 분들은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뭐 손등이나 아니면 귀 뒤, 피부 살 안쪽 있죠? 이런 데 발라서 피부가 불편한 게 없는지 이런 걸 먼저 체크해보고 써주시는 게 좋고, 저는 레티놀을 자주 쓰지는 않고요. 피부가 조금 푸석푸석하거나 약간 트러블이 좀 날 것 같거나 그럴 때 한 번씩 쓰거든요. 제가 선택해서 쓰는 레티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 이거는 레티놀이랑 시카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거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레티놀에다가 PDRN이 들어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PDRN은 얼굴에 바른다고 해서 피부 속으로 막 흡수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화장품에 PDRN이 많이 들어가냐? PDRN이 피부에 발리면 그 주변으로 수분을 몰고 와요. 그래서 피부에 광도 나고 수분을 조금 더 잘 이렇게 머금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성분이라서 그래서 화장품에 많이 요즘에 쓰는 것 같아요. 모공 관리할 때 이 앰플까지 자주 쓰고 있습니다. 레티놀을 입문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저거 사서 써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가끔은 팩으로 피지를 녹여서 없애기도 하고 피지 연화제를 쓰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레티놀 앰플까지 집에서는 이렇게 모공을 좀 케어해 보고 있습니다. 좀 즉각적인 효과나 아니면은 넓어진 모공을 치료하기 위해서 홈케어 말고 피부과 시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추천해드리는 시술이 몇 가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건 고주파 니들 치료, 뭐 보텐자나 아그네스 같은 그런 고주파 니들 치료를 일단 1번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나이대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모공을 개선할 수 있을 때 늘어난 것도 그렇고 넓어진 것도 그렇고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시술이 고주파 니들 치료입니다. 이 마이크로 니들 RF 시술은 피부 재생을 유도해요. 넓어진 모공도 재생시킬 수 있고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물질의 재생도 유도해 주니까 피부 탄력도 잡을 수 있거든요. 나이대가 조금 어린데 모공이 좀 넓어서 너무 고민이다 했을 때 또 받아볼 수 있는 시술이 미라제 시술이 있어요. 미라제 시술은 피부 안에다가 물질을 확 넣어줄 수 있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넓어진 모공이 흉터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베룩이나 이런 재생인자들을 미라젯을 이용해서 그 모공에다가 하나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모공이 좀 넓은 모공, 약간 흉터형 모공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미라젯 시술도 조금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뭐 나이대에 상관없이 모공이 고민이다라고 했을 때 받아볼 수 있는 시술이 토닝 시술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너무 약한 강도의 레이저 토닝보다는 피코슈어나 뭐 피코 레이저 같은 것들을 활용한 피코 토닝이 모공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토닝 시술은 피부 톤도 밝게 해주지만 묵은 각질도 정돈해주고 모공도 재생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고민이시라면 토닝 시술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나이대가 있는데 피부 탄력이 처지면서 모공이 늘어난 것 같다고 했을 때 받아볼 수 있는 시술은 정통 고주파 시술을 이용해서 탄력도 잡으면서 늘어진 모공도 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통 고주파 시술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홈케어로 할 수 있는 방법들과 그다음에 시술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피부과에 오는 게 좀 부담이 된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홈케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홈케어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홈케어도 내가 진짜 잘하는데 모공이 쉽게 안 조여져요. 모공이 너무 도드라지게 보여요. 라고 한다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시술을 통해서 모공을 또 개선하실 수 있으니까요. 피부과로 편하게 내원해주시면 상담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